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브릭스 코리아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윤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지능형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완전 관리형 포스트그레스 OLTP 데이터베이스죠. 레이크베이스라고 하는 저희의 새로운 제품을 고객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AI, ML과 관련된 기능들을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애플리케이션 사이드에서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화두잖아요. 근데 AI 에이전트도 결국에는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될 거고, 또 데이터를 그로부터 서빙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에이전트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지금의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장에서 개인적으로든 회사 내에서든 챗GPT나 클로드 코드나 제미나이와 같은 AI 어시스턴트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또 어떤 회사에서는 이거를 회사가 계약을 해서 쓰게 해주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회사는 또 여러분들이 직접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회사는 제가 알기로도 아주 보안적인 이유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AI 어시스턴트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회사 안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뭔가 소스로 사용을 하고, 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이 사실은 AI 민주화라는 것들을 체감적으로 느끼시기 위해서는 현실에서는 그런 어시스턴트 같은 그런 도구들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는 게 AI 민주화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기업의 애플리케이션들은 계속 발전해 왔죠.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개발 언어가 옛날에는 자바를 썼다가 지금은 스크립트 랭귀지를 쓴다, 이런 레벨의 것이 아니라 아예 좀 패러다임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타난 변화긴 합니다만, 상태 정보를 더 이상 저장하지 않는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데디케이트한 어떤 서버를 사용하는 거에서 이제 클라우드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면서 서버리스를 사용하는 패턴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뭔가 AI 기능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뭔가 지능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또 사용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폐쇄적인 모놀리식 구조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데 데이터가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불일치로 인한 여러 가지 낭비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는 개발팀의 속도를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조금 더 문제를 딥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테니까 되게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안정성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들을 그냥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반면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약은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에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스토리지는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온프렘에 두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클라우드를 쓰시더라도 블록 스토리지에 저장을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블록 스토리지는 그 특성 자체가 굉장히 확장이 번거롭고 비용이 비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팅조차도 굉장히 횡으로 쭉 확장되는 형태가 아니라 스케일업 방식의 확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할 때 변경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 준비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들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개수도 더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는 자원들도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넘어오기 전에 온프렘을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장애를 가정하고 용량을 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피크 타임 대비 2배, 3배의 용량을 먼저 산정을 하시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UT를 보면 항상 대충 한 10%에서 15% 언저리에서 이렇게 유지되는 게, 뭐 피크 타임은 좀 예외긴 합니다만 보통의 UT는 그 정도에서 유지되게 하는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현실적으로 낭비가 되고 있다는 부분과 동일하고, 그것이 뭐 비용적인 손해이나 안정성을 담보로 한다라는 이유로 항상 그게 이제 오케이 사인 떨어져 그대로 가게 되죠. 다른 문제들도 사실 발생합니다. 개발 환경을 내가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개발 환경을 뭐 아예 스크래치부터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운영 환경을 본따서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뭐 예를 들어 스크래치부터 한다라고 하면 내가 필요 자원도 산정해야 되고 구매 프로세스도 타야 되고 기다렸다가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오는 것도 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작업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뭐 그냥 운영 환경에 있는 걸 포킹을 해가지고 뭐 사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운영 데이터를 가져다가 바로 개발 데이터를 만들 때 자칫 운영 시스템에 부하를 주거나 뭐 장애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하시게 되죠. 또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또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한 그 환경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모니터링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암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비교적 운영 관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특정 벤더 또는 이제 클라우드에 종속되는 문제점들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 AI 에이전트는 이제는 여러분들도 뭐 뉴스에서 많이 보시지만 내가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를 만드는 시대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에이전트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들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지? 이게 그리고 내가 뭔가 질문을 했는데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 에이전트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얘에 대한 리드 타임은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원래 저희가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합쳐서 레이크하우스라고 하는 굉장히 선도적인 개념을 어나운스하고 그걸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그 혜택을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제는 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레이크베이스라고 하는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레이크베이스는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완전히 분리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완전 관리형 서버리스 포스트그레SQL 데이터베이스이고요. 기존의 트랜잭셔널한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레이크 기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레이크의 유연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개방형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 번 저희의 최신 아키텍처를 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익숙하시죠? 근데 이게 한 번에 보시면 잘 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랫단은 스토리지 계층이 있고요. 중간에 이제 바로 위에 거버넌스 계층이 있고 그 위에 컴퓨트 계층이 있고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저희는 이제 코어 데이터 플랫폼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전체를 감싸는 AI 계층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응용 계층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저희의 그 아키텍처의 본질이고요. 여러분들은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스토리지는 그 클라우드 3사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스토리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오픈 데이터 포맷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오픈 데이터 포맷으로 저장이 된 데이터를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뭔가 데이터가 저장된다라고 하면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 자체는 데이터를 오브젝트하고 메타데이터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메타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버넌스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니파이드 거버넌스 레이어니 유니티 카탈로그가 그 위에서 익스텐디드 메타데이터 레이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를 걔가 담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컴퓨팅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다 썼으면 컴퓨팅을 삭제해버리는 그런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레이크플로우라고 하는 저희의 제품군들은 저희한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ETL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제품군이고, 예를 들어 SQL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레이크하우스 인스턴스를 띄워서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 쿼리를 하고 또 다 썼으면 지우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저희 이제 아키텍처의 본질이고요. 근데 레이크베이스도 이 아키텍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장점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저희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오픈 소스 포스트그레 데이터 포맷을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오브젝트 스토리지 안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브젝트 스토리지 레이어를 유니파이드 거버넌스 하고 할 수 있는 유니티 카탈로그가 그걸 그대로 거버넌스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포스트그레 인스턴스를 띄워서 얘를 읽었다 썼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나타낸 게 이제 위의 그림인데요. 아래 이제 스토리지 레이어하고 컴퓨터 레이어가 완전히 분리된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때의 장점은 저희가 여러 가지의 핵심 첨단 기능들을 각각 레이어별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단에는 브랜칭이나 스냅샷과 같은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이제 컴퓨터 단에는 이제 서버리스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DB를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하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채택을 하게 되면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AI 에이전트도 굉장히 빠르게 프로비저닝하고 얘를 거버넌스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스토리지가 오브젝트 스토리지고 컴퓨팅도 완전히 서버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총소요 비용도 달성하고 이제 오픈 소스 포맷을 사용하면서 벤더의 종속성도 없앤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장점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만 한 5개, 6개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가장 좀 주안점을 둬서 인수를 했던 회사들은 대부분 빠르게 에이전트가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인수한 회사였던 거가 아무튼 1초 미만에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것을 그대로 녹여서 여러분들이 포스트그레 DB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 하는데 1초 미만의 시작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 할 때도 그대로 1초 미만의 프로비저닝이 되기 때문에 에이전트의 빠른 응답성을 담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완전히 서버레스 오토스케일링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익히 아시겠지만 사용한 만큼만, 컴퓨팅 자원을 사용한 만큼만 지불한다라고 하는 철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자체도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0으로 줄이게 되면 인스턴스 비용이 나가지 않고 스토리지에 저장된 비용만 나가고, 그것도 오브젝트 스토리지 비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용이 저렴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뭐 밤 시간에 잘 안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는 일정 유효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별도의 개입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중지하는 그런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워크로드 수요가 어떻게 들어올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컴퓨팅 규모에 대한 자동 확장 축소를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제 보통 1시간 정도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UTL을 바탕으로 얘를 자동으로 크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최대 용량을 지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버짓 안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실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이 되면서 당연하게도 이제 다운타임은 없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리드 IO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쓰기가 발생하는 인스턴스하고 리드가 발생하는 인스턴스를 분리해 가지고 완전히 격리된 컴퓨팅 리소스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완전히 격리된 마이크로 VM 형태로 인스턴스가 쭉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 전용 인스턴스와 쓰기 전용 인스턴스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쿼리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독립적으로 확장,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스토리지 레이어는 완전히 공유된 계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중복해서 복제하지 않는 그런 원본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의 가장 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에 대한 주권을 개발자한테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코드처럼 다루겠다라고 해서 브랜칭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브랜칭 기능은 고객분들이 이제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쭉 쓰시다가 이제 클릭 해가지고 디벨롭먼트 브랜치를 만든다라고 하면 제로 카피로 바로 DB가 바로 인스턴스가 올라오게 되고요. 기존의 운영 환경과 다른 디벨롭먼트 데이터베이스가 1초 만에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개발도 하시고 테스트할 때도 뭐 스테이징이라든지 아니면 뭐 테스팅용 데이터베이스를 별도의 브랜치링을 따서 이런 식으로 이제 Git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DB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뭐 안타깝게도 아직 뭐 데이터를 머지하는 기능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머지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기 때문에 브랜칭을 하고 여러 뭐 DCL, DDL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새로 만들고 붓고 이런 작업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개발자 입장에서 운영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빠르게 개발계와 테스트계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스토리지를 중복 없이 신속하게 생성하고 또 뭐 다 썼으면 빠르게 폐기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개발 여러분들이 이제 DB를 개발하듯이 개발자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 중에서 백업 및 복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스냅샷 기반의 저희는 백업 및 복구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데이터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미 이제 굉장히 많은 I/O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회사들에서 증명을 해줬고요. 저희는 예약된 일정에 따라 빠르게 이제 스냅샷이 떠져서 이걸 기반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관리 보존 기간 안에 내가 포인트 인 타임 복구가 가능해서 원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또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장애 상황에서 내가 이 시점의 데이터로 복구를 해야 고객분들한테 잘못된 데이터가 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복구가 가능하고, 아까 이제 브랜칭 기능이랑 엮어서 내가 이 시점의 데이터를 복구를 했는데 또 그게 데이터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복구 테스팅용 브랜치를 또 하나 따서 거기에다 복구를 해서 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인을 하고 이게 확인되면 다시 이제 프로덕션 쪽에 복구를 하는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유스 케이스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저희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에 완전히 통합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OLTP 데이터베이스와 올랩 환경, 이제 분석계 환경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ETL 작업, 불필요한 ETL 작업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공통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ETL 작업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말씀드릴 때 이제 소스로서의 DB 또는 타겟으로의 DB 있어서 별도의 ETL 파이프라인을 만드시지 않고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아까 이제 유니티 카탈로그가 이걸 다 동일하게 거버넌스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에 걸쳐서 일관된 액세스 컨트롤하고 감사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이제 그러면 레이크베이스로 여러분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까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의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레이크하우스에서 뭔가 여러 가지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대시보드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올린다든지 혹은 뭐 이 관리자 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애플리케이션의 백엔드로 사용하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또한 에이전트를 뭔가 만들었다고 했을 때 에이전트의 상태를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유스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온 걸 있으면 레이크하우스로 보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분석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 소스 데이터로서의 이제 용도로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유스 케이스는 내가 이제 레이크하우스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놨는데 그 서빙 받는 쪽에서 굉장히 높은 동시성과 이제 낮은 지연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거를 레이크하우스에서 서빙 받는 게 아니라 별도의 RDB를 붙여서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다시 이제 BI를 붙여서 하는,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저희가 리버스 ET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레이크베이스가 타겟이 되는 거죠. 소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온라인 피처 스토어로 이용을 하실 때 오프라인 피처 스토어를 레이크하우스 쪽에 구성하시고 얘를 온라인 피처 스토어는 레이크베이스에다가 만드셔서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서빙받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특장점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되나요? 네. 저희 레이크하우스 화면이죠. 여기에 이제 컴퓨터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레이크베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프로비전도 하고 오토 스케일링이 있는데 오토 스케일링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의 오토 스케일링 레이크베이스를 다루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프로비저닝 메뉴가 따로 있는데 곧 프로비저닝은 디프리케이트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프로젝트는 이제 관리 단위, 기초 관리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제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된 겁니다. 1초 만에 생성이 됐죠. 그래서 최상의 컨테이너고 얘가 이제 여러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프로덕션 브랜치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 프로덕션 브랜치는 여러 가지 뭐 메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컴퓨팅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는 거, 또 차일드 브랜치를 다루는 것들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DB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이제 삭제가 불가능한 기본 D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금 용량이 크게 먼저 생성이 되고요. 모니터링 화면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위한 도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트릭이라든지 뭐 현재 돌아가고 있는 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근데 매트릭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면 이제 마땅히 봐야 될 데이터들이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뭐 메모리, CPU, 그 밑에 뭐 커넥션도 보이고 아래 DB니까 데드락도 보셔야 될 거고 그 아래 이제 뭐 캐시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DB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SQL 에디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쿼리를 날리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걸 바로 해보면 방금 만든 DB에 바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10개의 데이터가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아래 이제 10개가 셀렉트된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테이블을 눌러서 보시면 이제 그 각 테이블별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이 되는데 테이블 목록이 쭉 나올 거고 테이블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든 테이블과 데이터가 보여지고 여기 안에서 이제 직접 데이터를 레코드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프로덕션 브랜치인데요. 차일드 브랜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벨롭먼트라는 이름으로 만들고요. 뭐 여러 가지 설정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크리에이트 누르면 바로 이제 연결 정보가 뜨면서 새로운 DB가 또 1초 만에 생성이 됩니다. 얘는 아까 프로덕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디벨롭먼트 브랜치고요. 디벨롭먼트 브랜치는 조금 작게 생성되는 걸 알 수 있죠. SQL 에디터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이 중복된다라고 나와 있고 데이터가 입력이 됐는데 쿼리를 해보면 프로덕션 데이터 아까 10건 넣은 거와 중복해서 이제 10건이 더 들어가게 돼서 20건이 조회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테이블을 찾아가 보시면 아까 그 테이블에 데이터가 이제 20건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프로덕션 브랜치를 가서 다시 한번 테이블을 보시면 프로덕션 브랜치에는 10건만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브랜치를 새로 땄을 때 새로운 브랜치에만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새로운 브랜치를 한번 더 따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징이라고 하는 브랜치를 만들어서 크리에이션을 하게 되면 또 즉각적으로 프로비저닝이 되게 되고요. 아까 디벨롭먼트와 똑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고 사이즈 변경은 나중에 또 가능하십니다. 스테이징 브랜치이고요. 네, 브랜치가 3개가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스테이징 브랜치에 가서 또 SQL 에디터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프로덕션에서 새로 또 분기된 거기 때문에 그 디벨롭먼트에 쌓이는 게 아니라 똑같이 20건의 데이터, 프로덕션에서 분기된 데이터만큼만 또 저장이 되게 됩니다. 프로덕션 데이터로 다시 가보면 여전히 프로덕션 데이터는 10건에 머물리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프로덕션 데이터를 스테이징과 디벨롭먼트로 계속 분기해 가면서 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SA가 만든 레이크베이스 비주얼라이저라고 하는 오픈소스 GitHub에 이제 공개되어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얘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올려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만든 AI 데이 데모를 눌러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Git 스타일의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I적으로. 그리고 생성을 제가 이제 미리 해놓은 거라서 좀 바로 뜨게 되어 있고요.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제 좌측에 쭉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 아래쪽에 이 레이크베이스 코파일럿이라고 하이쿠 기반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DB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지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예시를 해놨는데 제가 동영상을 뜨면서 좀 빠르게 종료가 돼서 뭐 뭐라고 쭉 나오고 네, 보실 기회가 없이 지금 넘어갔는데 네, 저렇게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DB를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징을 들어가서 이 스테이징 브랜치를 삭제를 하는 거죠. 이제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또 즉각적으로 제가 이제 오너십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브랜치가 삭제가 되고요. 여기 가시면 또 바로 반영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싱크 기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레이크하우스의 카탈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제 카탈로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카탈로그에 제가 예시로 베이크하우스라고 하는 스키마를 넣어놨는데 이 세일즈 커스터머스라고 되어 있는 레이크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를 그 싱크드 테이블이라는 형태로 리버스 ETL을 위한 싱크드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타겟은 오토 스케일링에 타겟 프로젝트와 타겟 브랜치를 지정을 한 다음에 제가 쓸 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여러 가지 PK랑 이런 것들을 또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션을 하게 되면 싱크되는 테이블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일즈 커스터머 2라는 싱크드 테이블이 생성이 됐고 이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레이크베이스하고 싱크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크베이스 화면으로 봐서 디벨롭먼트 쪽에 가서 보면 테이블 목록을 보면 아까의 스키마는 이제 퍼블릭이라는 스키마에 저 테이블이 있었는데 베이크하우스라는 스키마가 생성됐고 세일즈 커스터머 2라고 하는 데이터가 싱크 테이블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즉각적으로 싱크 테이블이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레이크 하우스 쪽에서 싱크 테이블을 삭제를 하게 되면 뭐 싱크를 이제 중단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얘를 딜리트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싱크 테이블이 삭제가 됩니다. 좀 이제 삭제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동영상을 압축해 놨는데 이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테이블이 삭제된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이제 레이크 베이스로 가보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전히 싱크는 풀려 있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뭔가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레이크 베이스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레이크베이스의 특장점을 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칭과 스냅샷 같은 최신 기능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개발자의 경험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두 번째는 스토리지와 컴퓨터가 분리되어 있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사용하시고 스케일 투 제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 소유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크하우스와 완전히 통합된 플랫폼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스택 자체가 좀 간소화되어 있는 거, 거버넌스 그리고 ETL 작업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레이크하우스의 여러 가지 제공됐던 장점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좀 빠른 속도로 고객분들이 채택을 해주고 계시고요. AWS 애저에서 다 정식 출시가 되었고 현재 3월 기준으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해외 리전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한국 리전은 Q2 중 배포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5월에 한국 리전에 배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월부터는 뭐 저희가 어카운트 팀에서 안내를 다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더 가까운 고객사의 사이트에서 제가 찾아가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